드디어 세라믹 사이딩이 거진 마감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쪽 면을 제외한 전 부분은 일단은 붙이는 거는 다 붙였고요. 이 코너에 실리콘 작업은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코너 실링은 이제 할 예정이고요. 이제 요거 이런 것들을 불러드리면 꼭 태클을 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보통 현장에서 렌탈이라고 그럽니다. 렌탈. 고소 작업차. 뭐 한국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뭐 고소 작업차 정도가 될 거고요. 이제 저는 아예 하나를 사서 갖고 다니는데 높이가 낮기 때문에 이 높은 부분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임대를 했습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 하루 15만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빌리시면 조금 저렴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름까지는 똑같은 것 같고요. 한 달로 갈 경우에는 조금 약간 저렴해지는 것 같고, 업체별로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업체하고 상의를 하셔서 협의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장비를 저도 이제 처음 타봐요. 일단 높이가 아주 많이 올라가서 좋습니다. 바닥 높이가, 발판 높이가 12m까지 올라가는 장비로서 이쪽 같은 경우 한 13m 정도가 되는 높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차로 전부 위까지 마감을 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저 차량 같은 경우는 바닥 수평이 이렇게 좋아야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제 수평이 좀 뒤틀리면 올라가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높이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리프트 능력이, 그러니까 올릴 수 있는 무게 능력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많이 흔들거림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현장에서 작업을 거진 한 25년 넘게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도 작업을 할 때, 흔들거림을 할 때 약간씩 불안한 느낌이 들기는 드는데, 그래도 일단은 저 장비가, 스카이 장비가 하루에 50만원씩입니다. 스카이 장비를 전부 다 할 경우에는 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기둥들 마감 칠 때 상당히 이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장비를 저희가 임대를 했고요. 일단은 계획대로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작업을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이 흔들리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에 거진 5톤 정도 나가니까 저런 흙에서는 사실은 이제 작업하기가 힘든 거고요. 이렇게 콘크리트가 쳐져 있는 데서도 평평한 면에서나 사용이 가능한 장비인 것 같습니다. 물론 높이 올라가서 많이 좋고요. 그 제품 사항 보니까 미국에서 만든 제품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아주 튼튼하고 투박하게 나왔는데, 실제 리프트 능력은 별로 되질 않는다는 게 참, 363kg, 그러니까 360kg 정도가 올라갈 리프트 능력인데, 제가 전용으로 갖고 다니는 제 자가 렌탈 같은 경우가 리프트 능력이 450kg까지예요. 450kg고 좌우로 흔들거림이 현저하게 적으면서 이제 웬만한 흙바닥에서도 아주 꿀렁거림 없이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차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현장에서 한 석 달 정도 임대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 임대료를 건축주한테 받고 나머지는 제 부담으로 해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한 달 임대료가 한 80만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한 80만원 정도를 좀 싸게 세이빙해서 그때 제가 구매를 했고요. 여기 발판 구매하는데도 벌써 좀 꽤 비싸고요. 저 고무 계단 한번 갈았는데 저것도 비싸고요. 이 배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도 한 3년 정도로 한 번씩 갈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 갈을 때마다 한 300만원 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렌터 같은 경우는 리프트 능력이 450kg까지 되기 때문에 제가 건축주랑 둘이 집을 지을 때는 요것으로 해서 트러스를 하나씩 떠올리기도 합니다.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트러스가 복잡한 구조에서는 이제 크레인을 불러서 밑에서 조립을 해서 한 방에 떠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크레인을 부르지 않고 이걸로 하나씩 떠서 들어 올려서 조립하는 순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현장마다 다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보고 제가 판단해서 가성비를 찾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정면에도 세라믹 사이딩이 전부 완판 시공이 됐고요. 이제 물 내림통, 저 위에서 물 내림통 2개 시공해주면 되고요. 창문 주변에 실링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너 같은데도 여기도 이제 실링 작업을 조금 더 손볼 거 손보고, 이제 기스난 부분에 이제 터치 페인트라고 또 나옵니다. 그것으로 터치 페인트로 살짝 찍어서 해주면 되고요. 와서 실제로 보신 분들이 상당히 이쁘다고들 많이 하십니다. 거짐 한 1mm 이내에서 전부 마쳤고요. 이제 저 위에 올라가서는 한 2mm 정도 차이도 나긴 나는데 위에서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밑에 부분에서는 거짐 1mm도 차이가 안 나게끔 저희가 다 맞춰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가 한결 부드럽고 깔끔하고요. 그리고 이제 맨날 하는 얘기지만 왜 줄눈을 안 넣냐, 왜 코너석을 안 썼냐, 이런 얘기는 저한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몰라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판넬주택에 최적화해서 맞추다 보니까 제 공법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레탄 폼 판넬 붙이면서 우레탄 폼 쓰시죠? 그거 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공법이에요. 솔직한 말로.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가끔 보면 상당히 무례하게 저한테 친절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생각할 만큼 생각하고, 바보 아니에요. 바보 아니고 생각할 만큼 생각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비판은 좋은 거예요. 저는 비판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비판이 있어야만 발전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맹목적이고 원색적인 비판들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 이유가 있는 비판은 언제든지 제가 받아들일 거고요. 시정하려고 저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유 없는, 아무 근거 없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건 안 좋은 것 같고요. 어쨌든 마감은 이렇게 잘 나왔어요. 이 측면에서도 이렇게 보이시면 이렇게 마감이 됐죠. 이제 여기에는 전용 실리콘으로 실링 작업을 한번 할 예정입니다. 이제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고요. 요거까지만 끝낸 다음에 3층 벽면 부분을 이제 마감 시면 저도 여기서는 이제 일단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와서 보는 느낌하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는 느낌은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한번 보시라고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빗물에도 저장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점이 그런 점이고, 그리고 특히 이승매 부분, 그죠? 여기 보이시죠? 이런 이승매 부분. 이렇게 이승매 부분이 짝짝 붙어야만 보기가 좋습니다. 근데 이게 시공하시는 분들 보면 떠 있어도 그냥 한 1mm 정도 떠 있으면 심하게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근데 떠 있어도 그냥 시공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럴 경우 상당히 이게 보기가 좀 불편해요. 근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세라믹 사이딩 앞찾기를 만들어서 눌러서 뜨는 데가 있으면 눌러서라도 다 맞춰 드립니다. 이게 저만의 시공 노하우고요. 그리고 요번에 그 세라믹 사이딩 앞찾기 를 만들 예정이에요.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소량 파악해서 저렴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